안녕하세요, 원신의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무너진다고 느끼시나요? 저의 경우에는 막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걱정이 많아질 때, 외부 스트레스가 많을 때 주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저는 살아서 뭐 하지? 이런 회의감을 많이 느껴요. 그런 회의를 벗어나고 싶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좀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을 전 한 고3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를 생각해보면 다 정해준 대로 살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거 해, 중학교 때 이거 해, 고등학교 때 이거 해.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대학 생각도 크지 않았거든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디 지역에서 살고 싶다거나 어떤 과를 가고 싶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막막하다 보니까 더 걱정도 되고 부담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삶의 의미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깊이 하다 보면 마음이 되게 움츠러들었었는데 오늘 가져온 이 세 권의 책이 저를 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책들인데요.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책은 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책을 진짜 안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아마 20살 전까지 책을 10권도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20살 때 책을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능이 끝나고 내가 직접 번 돈으로 직접 산 책이었는데 처음으로 이래서 책을 읽는구나 라는 마음도 들고 책을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고 재밌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처음 느꼈었는데요. 책을 통해서 공감한다는 게 저한테 너무 신세계였어요. 뭔가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이러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던 게 저는 너무 위로가 됐거든요. 사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콘텐츠들은 인스타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기억에 남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스타는 딱 보고 이거 너무 좋다 했다가도 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남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읽는 것도 완전히 내 속도로 읽고 읽다가 이게 되잖아요. 인스타 보면서도 그렇게 하나?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커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나 걱정 이런 감정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특별하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감정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느꼈고 이 사람도 느꼈구나, 어쩌면 이게 그렇게까지 특별한 일은 아니겠네? 라는 것 덕분에 조금 자신감도 생기고 또 제가 자책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 내가 특별하게 멍청하고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안 힘드냐? 뭐 그건 아니지만 내가 유별나지 않다라는 걸 확인받은 것만으로도 되게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이 책은 진짜 처음으로 책이 나에게 좋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 책이기도 했고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제 가치관과 진짜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가치관을 선명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줬던 책이어서 완전 강추합니다. 어쨌든 이 책이 저에겐 처음으로 마음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줬던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군대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던 책인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회에 나와서 다시 샀어요.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진짜 삶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허지웅 님이 쓴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도 읽어봤고 박진영 님이 쓴 무엇을 위해 살죠? 라는 책도 읽어보고 근데 그런 게 다 대답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두루뭉술하고 뭐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막 이렇게 되고 그게 답이 충분했는데 나에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가 찾던 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매우 예민한 내가 그 예민도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 와서 내 성향과 너무나도 맞지 않는 제한된 삶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힘든 거를 회피하기 위해 아니면 그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삶이라는 거를 들먹거리는 게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잘못된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자면 전홍진이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듯이
예민한 마음을 평평하게 들려주고자 이런 책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이야기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랬구나, 힘들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 완전 나랑 똑같잖아,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그렇게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랑 똑같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아졌구나 하면서 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길이 보이는 느낌도 좀 들고, 아까 책에서도 느꼈듯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배웠던 것 중에 진짜 좋았던 거는, 사실 예민함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조금 피곤한 스타일, 그런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진짜 예민함이란 게 뭐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됐던 게 좋았고, 또 저는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내가 예민한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또 나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카페를 가서도 함께 간 사람이 이 카페가 마음에 드는지, 이 노래는 어떤지, 이 메뉴가 마음에 드는지, 뒤에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 그러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내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게 너무 좋았고, 이게 또 읽기도 좋은 게 케이스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긴 호흡을 갖고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 꼭지씩 골라가지고 짧게 읽어도 되는 책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책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오고 새로운 인간관계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불안할 때 읽었던 책인데요. 여기 책에도 이렇게 써져 있네요. 우울과 불안을 치료하는 새롭고 혁명적인 방법. 이 책의 핵심을 말해보자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느낀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게 대부분은 왜곡되거나 뒤틀려 있다. 그래서 그것만 바로 잡아도, 생각하는 방식을 올곧게만 해도 우리의 감정은 바뀐다 라는 건데요. 제가 진짜 힘들다고 하는 친구 있으면 꼭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자가 필라델피아에 살던 시절에 집을 수리할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프랭크라는 목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 목수가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이 집 주인이 정신과 의사라는 걸 아니까 뭐 하나만 질문해도 돼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답할 수 있으면은 다 해줄게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혹시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아니면 뭐 내가 먹어야 되는 약 이런 것도 좀 아실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우울증이라는 거는 되게 어떤 대상을 두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말해주면서, 기분이 우울할 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든 게 있냐라고 물었대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자기가 늙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대요. 60대가 이미 됐는데 이제 몸은 더 안 좋아질 거고, 아내랑 생활을 하면서 돈도 못 벌 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목수일밖에 안 했었는데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뭔가 중요한 일을 해보지도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도 안 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 프랭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중기준 기법이라는 거를 적용시키려고 이런 질문을 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일란성 쌍둥이나 아니면 복제인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똑같은 삶을 살아온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보라고 권한 거예요. 이 상상 속의 친구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목수일을 시작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이 친구도 이제 막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끼고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럼 이 친구한테 너는 어떻게 말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해요. 자네는 늙고 있고 몸은 얼마 버티지 못할 거야. 그렇다고 은퇴하면 돈이 바닥나서 아내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겠지. 자네는 의미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할래요? 하니까 네 그렇죠?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좋아요. 그럼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내가 당신과 친구라고 해보죠. 내 이름은 데이비드인데 그것만 빼면 당신과 아주 똑같아요. 나도 목수고 나머지 상황도 모두 당신과 동일해요. 실제로 내가 오래전에 헤어진 일란성 쌍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서 내게 그 말을 해봐요. 내가 늙고 있고 내 몸은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은 못할 거라고 말해봐요. 하니까 프랭크가 막 벙쪘대요. 그러다가 선생님 친구한테 그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하니까
저자가. 왜 그러죠? 물어보니까 아끼는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잔인한 행동이고, 또 사실 그 말이 100%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이치에 맞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물어보죠. 그럼 이 친구한테는 당신은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프랭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록 늙고 있지만 자네는 아직 일을 잘할 능력이 있어. 정말이야. 이제는 일을 조금 줄일 때도 됐고, 그래도 여전히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세상에, 방금 이 집에서 끝마친 아름다운 작품을 보라고. 집주인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잖아. 자네의 작품은 훌륭해. 게다가 어느 시점에 은퇴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적절한 은퇴 계획이 있으니 자네 부부는 괜찮을 거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일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던 일들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야. 자네는 한 번도 불평을 듣거나 항의를 받은 적이 없고 언제나 적정 가격에 좋은 작업을 해왔어. 단 한 번도 누구를 속인 적이 없지. 그건 확실히 의미 있는 일이야. 자네는 자랑스러워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 말 진짜 나한테 너무 위로가 됐고, 혹시 그 말이 나를 괜히 위로하기 위해서, 축혀 세워주기 위해서 한 말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다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죠. 그럼 내게 한 말이 모두 사실이고 내가 당신과 똑같다면 그건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러면서 기분이 막 나아졌다고 하는데 전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았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초반에 제대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사례들 그리고 여러 해결 기법들을 말해주면서 책이 쭉 진행이 돼요. 이 기법이라는 게 정말 많아서 내게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는 이 이중 기준 기법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감정의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하나씩 기법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정의 양면성을 많이 배웠어요. 감정이란 게 되게 양날의 칼 같아서 이렇게 휘둘러도 이렇게 휘둘러도 다 베어요. 그래서 이게 나를 향할 경우에는 나를 베게 되어 있고, 이것이 내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를 향했을 때는 이것들을 베어내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불안이나 조급함 이런 것들을 엄청 느끼는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불안하지도 조급하지도 않을 거고, 그럼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휴대폰 보면서 누워있어도 괜찮았겠죠. 그렇게 살아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만 저는 그게 너무 힘든 사람이고, 성장하지 못하는 하루를 보냈을 때는 되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쉬는 걸 견디지 못하고 그랬는데, 전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기만 했다면 내가 어떤 그런 불안이나 조급함 같은 게 느껴질 때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라는 걸 또 생각할 수 있게 돼서, 감정에는 좋고 나쁜 게 없다 라는 걸 많이 배웠던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생각의 왜곡, 그리고 감정의 좋고 나쁨은 없음, 이런 것들을 배워서였을까요? 슬픔이나 우울, 분노 이런 감정들이 생겨도 예전처럼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 감정들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뭔가 슬픈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저걸 진심으로 좋아했구나, 저걸 진심으로 하고 싶었구나, 내가 이 물건을 정말로 아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막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책이었고요. 저는 삶의 의미를 엄청 찾아다닌 사람이고 되게 예민한 사람이기도 해서 기쁜 것도 엄청 기쁘게 느끼고, 슬픔이나 불안 이런 것도 엄청 깊게 느끼고, 우울함도 많이 타고. 그런데 이 책들을 읽으면서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내게 온 이 시련들이 그렇게까지 특별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고민도 많고 어떤 똑같은 일 있을 때 더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또 좋은 건 또 좋은 대로 더 좋게 느낄 거고 라는 걸 알게 됐고, 예민함 뿐만 아니라 이 감정들도 다 장단이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예민함과 감정의 날이 나를 향할 것인지, 내가 헤쳐나갈 저 문제를 향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민하고 우울을 많이 타는 나라는 사람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 특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그걸 다루는 방법들을 알아냈기 때문에 혼자 슬퍼하고 상황을 왜곡해서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어쨌든 제게는 이 책들이 되게 도움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면 좋겠네요.
이 영상을 굳이 보고 여기까지 봤다는 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극복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지 않았나, 그럼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이 책 말고도 혹시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어떤 마음을 극복시켜준 책이 있다면 댓글에 한번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감사해요.